안녕하세요. 할매 감성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겨울 끝자락에 바람이 좁은 골목을 스쳤습니다. 붉은 천막 아래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책들이 한 권씩 펼쳐져 있었습니다. 12살 소년 지우는 앉은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책 표지를 정리했습니다. 종이 냄새는 오래되었지만 손끝에는 정성과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학교가 끝나면 늘 이곳으로 왔습니다. 책 한 권이라도 팔아야 어머니의 약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빛은 나이에 비해 무겁고 깊었습니다. 또래의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가끔 그를 불쌍하게 보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책값은 2,000원 남짓이었고 요즘 같은 세상에 헌책을 사려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자리를 지키며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골목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손에는 일정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기업 재단 이사장 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소년에게 멈추는 순간 공기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경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책상 옆에 구겨진 약 봉투가 놓여 있었고 아이는 얼어붙은 손으로 책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은경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재단 회의 자료보다 더 직접적인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책 한 권을 들어 올렸습니다. 낡은 표지와 잦은 사용 흔적이 손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지우는 책 몇 권을 팔아 얻은 돈을 손에 꼭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 그의 어머니 선희가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고르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얼른 약 봉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희는 손을 뻗었지만 힘이 빠져 약을 집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아이는 허둥지둥 물을 따르며 알약을 건넸습니다. 짧은 순간 어머니의 손등에 굵은 혈관이 도드라진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지우는 가방 속 공책을 꺼내 오늘 팔린 책의 숫자를 적었습니다. 계산 끝에 내일은 우유 한 팩 정도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머니가 숨을 고르는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허둥지둥 구급차를 불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들것 위로 어머니가 옮겨졌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따라붙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고 기계음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지우는 구석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같은 병원의 건강검진을 위해 들른 은경이 복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작은 아이가 웅크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풍경 속에서 어제 본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은경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의료진의 지시는 단호했고 아이는 여전히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와 병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고 곧바로 여러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혈액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선희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담당 의사인 박준호는 환자의 차트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희귀 혈액형과 특정 항체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흔치 않은 조합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건강검진을 받던 은경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동일한 항체 반응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두 차트를 대조했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수혈과 이식이 가능한 극히 드문 조건이 두 사람에게 일치했습니다. 의료진은 긴급 대책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당장 수혈이 필요했고 조건이 맞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자동으로 가능한 기증자 목록을 생성했고 그 첫 번째 이름이 은경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의료진 회의에서 환자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즉각적인 수혈이 필요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식 준비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두 환자 간의 희귀 항체 반응 일치였습니다. 그는 신중히 말하며 유전자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료진은 절차상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미성년자로 법적 동의권이 없었고 보호자라고 할 만한 다른 이는 없었습니다. 상황은 막혀 있었지만 곧 병원장은 예외 조치를 허가했습니다.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 혈연 가능성을 확인하는 검사는 불가피했습니다. 은경은 회의실로 불려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보여주며 그녀가 가장 적합한 기증자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혈연 관계 가능성 때문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은경은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검체는 곧바로 채취되었고 분석팀은 긴급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복도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지우는 문 앞에 앉아 발끝을 떨며 시간을 견디고 있었고 은경은 창가에 서서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후 병원 연구실에서 봉투 하나가 준비되었습니다. 겉면에는 비밀 등급 도장이 찍혀 있었고 안에는 정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내려앉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경은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봉투를 열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굵은 글씨가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모녀 일치율 99.99%. 순간 은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옆자리에 보조 간호사가 놀라 서류를 붙잡으려 했지만 은경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의 딸. 그 딸을 30년 만에 만난 감정, 그 딸이 지금 병에 걸린 상황. 동시에 응급실에서 안정제를 투여받은 선희의 심장 모니터가 일정한 리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모포를 움켜쥔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회의실을 나와 곧장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보호자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모포에 몸을 묻은 채 졸다 깨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선희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위로 규칙적인 호흡이 들렸고 모니터의 초록색 파동은 안정된 곡선을 그렸습니다. 약간의 안정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병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은경은 병실 유리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쪽의 환자와 바깥의 아이 두 장면이 동시에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선희의 팔에 주사를 꽂자 아이는 본능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끝이 유리에 닿았고 그 너머의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은경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손끝이 창문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시선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내 새끼에게 다하지 못한 나의 모든 생명을 이제라도 남김없이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얇은 종이 뭉치가 놓였습니다. 의료진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마지막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종이 끝자락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아이가 내일을 버티려면 어머니가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자 의료진은 서류를 모아들고 서둘러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 병원 복도는 아직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의료진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환자 확인표와 수술 장비 점검표가 차례로 넘어갔고 전동 침대가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선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복도 끝으로 옮겨졌습니다. 얇은 담요 아래로 팔에 꽂힌 주사선이 흔들렸고 곁에는 긴급 약제가 실린 카트가 따라붙었습니다. 지우는 보호자 대기 구역에서 일어나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막아서자 아이는 발버둥치듯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곧 다시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작은 손과 무릎 그리고 입술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경도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별도의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몸에 전극이 부착되었고 혈압과 맥박이 기록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마지막으로 확인을 마친 뒤 침대를 밀어 수술실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윽고 두 개의 침대가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에는 대기 중인 의료진만 남았고 전광판에 붉은 글씨가 켜졌습니다. 수술 중. 수술실 안은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집도인은 손을 소독한 뒤 장갑을 끼고 보조팀은 기구를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자 모니터의 심전도가 안정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절개선이 그어지고 피가 빠르게 흡인기에 모여들었습니다. 은경의 간 일부가 적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혈관 결찰과 절단 그리고 봉합이 이어졌습니다. 집도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움직임은 신속했습니다. 다른 쪽 방에서는 선희에게 새로운 혈관을 연결할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복도 대기실, 지우는 의자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쥔 종이를 계속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고 시선은 전광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는 몇 시간째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조그만 아이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는 것인지 불공평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수술 중이라는 글자와 의자 아래만 번갈아가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수술실 전광판에 붉은 불빛이 꺼졌습니다. 곧이어 회복 중이라는 문구가 점등되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지우는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전동 침대를 밀어냈습니다. 먼저 나온 건 은경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여러 개의 튜브가 몸을 따라 늘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담당 간호사가 동행하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뒤이어 선희의 침대가 나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인 파동을 그리고 있었고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옮겼습니다. 지우는 두 침대 사이를 바라보다가 본능적으로 어머니 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곧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짧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대신 병실 창문 앞으로 달려가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래도 심장박동은 뛰고 있었습니다. 회복실에 고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있었고 은경은 옆 침대에서 산소관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선희와 은경 두 사람의 의식이 회복되고 지훈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의료진이 들어와 차트를 확인한 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모두 곧 회복되실 겁니다. 지훈은 그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부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전 진행한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두 분 사이에 직계 가족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와 은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사실 은경은 수술 들어가기 전 의사에게 조용히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수술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직접 알려주십시오. 차마 제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호흡기 안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공허함과 억눌린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분은 저의 할머니입니까? 지훈 역시 터져버린 눈물을 쏟으며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은경은 미약했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 내가 잃어버린 아이,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너를 살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꾸나. 세 사람은 울음 속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병실 안은 오열로 가득했고 그 울음은 고통의 끝이자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울음이었습니다. 30년 전 초여름의 어느 아침, 은경은 급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직접 아이를 데려다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8살 선희는 작은 학교 가방을 메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경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아이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꼭 간직해야 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은경은 이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아이를 버스 정류장 앞에 혼자 세워두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 신고, 전단지, 방송 출연, 온갖 수색이 이어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목에 걸린 목걸이,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은경의 기억 속에 남은 딸과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 은경의 집 거실에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들어왔고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공간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건강을 회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모습은 사라지고 아이와 함께 집안일을 챙기며 환한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지우는 씩씩하고 활기찬 아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으며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은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같이 감사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던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고 이제는 외손주와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저택이 아니라 따뜻한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과 웃음소리가 그녀의 삶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며 세 사람의 모습 위에 평화로운 빛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세 사람은 늦게 만났지만 다시는 잃지 않을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엔 이제 눈물이 아닌 웃음이 흐르고 잃어버린 시간은 더 단단한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